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4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네모 3 온수난방 설비 및 배관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온수난방이란 보일러에서 온수를 발생시켜 방열기, 팬코일 유닛 등에 보내어 실내의 공기를 덮이는 대류 형식의 난방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굳이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온수를 보내주니까 온수난방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기를 보내게 되면은 전기난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1. 온수난방의 특징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수난방의 특징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수난방 하면은 전기난방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기난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온수난방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전기난방이 온수난방에 비해서 뭐예요? 고온, 고압이겠죠. 왜 그래? 전기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100도씨 이상 끓여야 돼요. 그래서 통상 보면 전기난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120도씨 이상의 전기가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온수난방이라는 거는 100도씨 이하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난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기난방이 고온, 고압이고, 온수난방이 이 전기난방에 비해서는 저온, 저압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온도로 따지자면 이 전기난방은 기본적으로 120도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온수난방이란 거는 통상 100도씨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온수 난방이라 해서 100도씨보다 좀 더 높은 온도의 그 온수 난방 장치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온수 난방 하면은 그 100도씨 이하의 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이 온수 난방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온수 난방 특징 첫 번째 1번 예열 시간이 길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 고온고압의 전기 난방은 기본적으로 버너의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가열해서 전기를 확 발생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난방의 예열 시간은 짧아요. 버너의 용량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온수 난방은 버너의 용량이 작겠고요. 그로 인해서 온수를 가열할 때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그래서 요 방열량 조절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이 소리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기난방이라는 거는 워낙에 고온고압이기 때문에 취급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방열량 조절이 좀 어려운 편이고요. 전기난방에 비해서 온수난방 같은 경우는 저온 저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 동결의 위험이 적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온수난방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 매체를 살펴보면 전기난방은 전기, 즉 기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온수난방은 뭐예요? 물을 가열하죠. 그래서 액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체와 액체를 비교했을 때 비열의 값은 기체가 작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비열의 값이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 용량이 어때? 요 액체가 기체보다 크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기체는 열 용량이 작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하다가 똑같은 보일러예요. 하나는 전기 보일러, 하나는 그 온수 보일러일 경우에 똑같이 운전을 하다가 정지했어. 그러면 물이 식는 속도는 어디가 더 빨라? 당연히 열 용량이 작은 전기 보일러가 더 빨리 식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 온수 난방은 어때? 식는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미열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이 전기 난방보다는 미열이 오랫동안 남아있다. 그로 인해서 동결의 위험이 전기 난방보다는 온수 난방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온수 난방은 동결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한렌지 배관 시 동결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온수 난방의 특징으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왜 그래? 한렌지라는 게
엄청나게 추운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하 3, 40도, 50도 이렇게 떨어지는 추운 배관에는 증기난방이 됐든 온수난방이 됐든 동결의 위험이 둘 다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했을 때는 온수난방이 비열의 값이 크기 때문에 그 온수가 식는 속도가 좀 길고 그로 인해서 미열이 남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요 녀석이 동결의 우려가 좀 적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방열 면적이 넓고 취급이 쉽다. 자, 그래서 요것도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데, 문제에 보시면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한 특징 중에 온수난방의 특징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온수난방은 설치 시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요게 맞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온수난방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설치 시 가격이 비싸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증기난방은 고온고압이고 온수난방은 저온저압인데, 그러면 버너만 생각해봐도 이 고온고압의 버너가 훨씬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일단 증기난방은 고온고압이기 때문에 배관 직경이 작아도 돼요. 그리고 작아야지 고온에 또 잘 버티고. 근데 이 온수난방은 저온저압이기 때문에 그 열량이 크지가 않아요. 열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열량을 보충하느냐, 배관의 직경을 키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배관의 직경을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방열 면적을 늘리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관의 직경이 크고 배관의 직경이 커지면은 기타 뭐 펌프라든가 밸브, 기타 부속 장치들의 그 직경 역시도 커지기 때문에 초기 설치 시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앞에 요걸 빼먹었네. 초기 설치 시 가격이 비싸진다. 요런 특징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부분, 동그라미 4번, 방열 면적이 넓고 취급이 쉽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온수난방은 열량이 작으니까 배관의 직경을 키워서 방열 면적을 늘린다. 그로 인해서 방열 면적이 얘보다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온수의 온도는 낮기 때문에 취급은 쉽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에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물은 이제 펌프로 올리긴 하지만 이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겠죠. 그런데 뭐 이 온수랑 비교해서 증기는 어때? 증기는 증기로 발생되면은 어차피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우니까 자연스럽게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증기난방에 비해서 온수난방은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방열기 표면 온도가 낮아 화상의 위험이 적다. 저온저압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징만 좀 알고 계셔도 그 한 회차당 한 문제는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온수 온도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고온수식 온수난방해서 장치 내에 줄 거 씁니다. 온수 온도가 100도씨 이상이며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한다. 그래서 100도씨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고온수식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팽창 탱크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고 그 압력이 다른 보통 온수식보다는 좀 더 높을 테니까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통 온수식 온수난방에서 장치 내에 줄 거 씁니다. 온수 온도 85에서 90도씨 정도로 장치 최상부에 개방식 팽창 탱크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온수식보다는 저압일 거고, 그로 인해서 개방식 팽창 탱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 편에 핵심 키에 밑에 내용 보시면 고온수식 온수난방의 특징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기준 고온수식은 온수 온도가 기본적으로 100도씨가 넘어가는 그 온수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온수식은 책에서는 지금 85에서 90도씨
정도 되는 그 온수 보일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요 보통 온수식의 온도 기준 있죠? 85에서 90도씨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책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다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주 나오는 수치 기준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 이게 수치적으로 내가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온수 온도가 100도씨 이상이면은 고온수식이고 온수 온도가 100도씨 이하면은 저온수식이다. 이렇게 기준만 잡아 주셔도 돼. 왜? 이렇게 기준만 잡고 계셔도 문제 풀다 보면 쭉 읽다 보면은 대충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고온수식 온수난방의 특징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난방수 순환량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갈로 안에 온도차가 크므로 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래요? 고온수식의 그 온수 온도가 보통 온수식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열 용량이 커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같은 용량의 보일러라고 하면은 순환량이 좀 줄어도 효율은 똑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온수식에 비해서 고온수식은 난방수 순환량을 작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유 용량이 크므로 보일러의 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 같은 말이네요. 고온수식은 온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열 용량과 효율이 좋으니까 보일러의 용량을 축소시켜도 이 보통 온수식과 대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관지름을 작게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그래서 갈로 안에 보시면 내부 압력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고온수식은 보통 온수식에 비해서 온도가 높으니까 보유 열량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배관의 직경 면적을 줄여도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 고온수식이 보통 온수식보다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배관의 직경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지만 그 압력에 버티는 힘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고온수식이 보통 온수식에 비해서 배관의 직경은 작아지는 거고, 배관의 직경은 작아지면은 결국 어때요? 기타 부속 장치의 직경도 작아지니까 초기 설치비가 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관지름을 작게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 배관 방식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1, 2번에 단관식, 복관식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전기난방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기난방과 동일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관식 같은 경우는 주관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관식이라고 했고, 복관식은 어때요? 이 공급 라인하고 환수 라인하고 나눠져서 주관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관식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역교환 방식에서 일단 줄 끊습니다. 역환수 방식 또는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하나의 배관계에 다수의 방열기를 치부할 때 배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환수관을 가장 먼 기기까지 가지고 간 다음 반복하여 환수관을 원래 방향으로 되돌리면서 줄 끊습니다. 각 기기의 배관 저항의 균형을 맞추어 기기의 수량 평균성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역기환 방식이 뭐냐? 요거를 역환수 방식 또는 리버스 리턴 방식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버스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편으로 뭔가 이동하다가 리버스는 뭐야?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리버스라는 거 하죠. 리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다. 요게 리버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왜 리버스 리턴 방식이라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방열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라디에이터. 그래서 이렇게 한 3대 정도만 그립시다. 자, 이때 방열기 1번, 방열기 2번, 방열기 3번이라고 했을 때 보일러에서 이제 공급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수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환수관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때 보일러에서 온수를 보내주는데 최초에 이제 치출되는 온수의 압력이 예를 들어 10kg/제곱센치였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10kg짜리의 온수가 이제 가까이 있는 첫 번째 방열기 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될 때는 압력 손실이 가까우니까 거의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얘는 압력 손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요 1번 쪽으로 들어갈 때는 압력이 10kg/제곱센치로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환수되는 압력 역시도 손실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드는 거니까 이제 환수되는 압력 역시 10kg/제곱센치로 나오더라 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열기 쪽으로 넘어갈 때는 거리가 차츰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압력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쪽 편으로 이동할 때 첫 번째 수도꼭지, 두 번째 수도꼭지, 세 번째 수도꼭지, 네 번째 수도꼭지, 다섯 번째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직렬이음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수록 압력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전에서는 수압이 엄청나게 좋은데 이 맨 끝에 보면은 수압이 거의 없어. 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직렬 연결 시에는 우리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쪽으로 물을 보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그 수도에서는 물이 잘 안 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이렇듯이 이 펌프와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압력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 방열기 역시 똑같습니다. 보일러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압력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10kg로 들어갔지만 두 번째는 감소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6kg로 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6kg/제곱센치로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한수 압력은 마찬가지로 6kg/제곱센치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방열기, 세 번째는 더 멀죠. 더 머니까 더 그 압력 손실이 발생해서 3kg/제곱센치가 들어가서 3kg/제곱센치가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관할 경우에는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첫 번째 방열기는 환수할 때 어차피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고 가깝기 때문에 환수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순환이 아주 용이하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1번보다는 환수가 잘 안 될 거예요. 압력이 낮으니까. 그래도 뭐 환수가 되기는 된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요 세 번째 방열기는 어때? 압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환수가 잘 안 돼. 환수가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순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현재 밑에 환수관은 이쪽으로 흐르는 상태죠. 근데 요 배관을 없애버리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배관을 하는 거야. 반대로 그림이 왜 이렇게 삐딱하죠? 다시 그릴게요. 저렇게 배관을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배관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 그리고 이렇게 보일러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 3kg짜리 그 환수 압력이 이 첫 번째 방열기 환수 압력 10kg짜리 환수 압력에 의해서 쭉 밀려가지고 환수가 돼 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순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줄근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각 기기의 배관 저항의 균형을 맞추어 이게 압력을 맞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기로의 수량 평균성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 수량 역시도 이 압력이 높은 녀석이 수량이 가장 많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수량이 비슷하게끔 맞춰주는 게 이 역기원 방식, 다른 말로는 역환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요게 다예요. 리버스 리턴 방식은. 자, 그 밑에 보시면 4. 환수 방식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자연환수식 줄 긋습니다. 온수 온도차에 의한 비중차를 이용해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난방에 사용된다. 그래서 펌프가 없으면 자연순환식이죠. 그래서 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 쪽으로 이렇게 공급관을 넣고 환수관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펌프가 없을 경우 보통 보면 구배를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렇게 해서 물의 비중, 물의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자연순환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강제순환식 줄 긋습니다. 순환펌프에 의해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식. 그래서 여기다 펌프를 탁 달아버리면 얘는 뭐야? 강제순환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밑에 기억해 보시면 온수순환용 펌프 종류 해가지고 줄 긋습니다. 센트리퓨갈 펌프, 충류 펌프, 하이드롤레이터, 라인 펌프 등.
자, 그 다음 니은에 줄 거 주시고요. 순환 펌프는 환수관 쪽 보일러 가까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설치할 때 환수관에 설치하고요. 최대한 보일러에 가까이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5 배관 구배 해서 온수난방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온수난방의 배관 구배 기준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요 밑에 내용 하기 전에 일단 우측에 핵심 키를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핵심 키에 보시면 선 상향 구배, 선 하향 구배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배관의 구배라는 거는 선 상향과 구배, 그리고 선 하향이 있다. 하향, 구배. 자, 이렇게 배웠고요. 일단 선 상향이라는 건 뭐야? 요 출발점이 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구배를 준 것이고요. 그리고 선 하향이라는 거는 출발점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구배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 상향에서 요 선자가 뭐다? 선두 그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체가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앞쪽에 있는 선두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 선두 그룹을 위쪽으로 높여줬기 때문에 요 녀석은 선 상향 구배. 그 요 녀석은 선두 그룹을 아래쪽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선 하향 구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선 상향 구배에 밑에 보시면 끝 올림 구배. 끝 올림 구배. 그리고 앞 내림 구배. 이렇게 돼 있죠. 앞 내림 구배. 그리고 요 하향 구배는 끝 내림 구배. 그 다음에 앞 올림 구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 상향 구배는 왜 끝 올림 구배냐? 자, 이런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도착지다라고 하면은 출발 지점이 뭐야? 앞이 되는 거고 도착 지점이 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요 출발 지점이 앞에 있고 도착 지점 요게 끝이 아래쪽에 있네요. 자, 그럼 어때? 선 상향 구배는 끝이 올라가 있으니까 끝 올림 구배. 그리고 선 상향 구배는 앞이 내려와 있으니까 앞 내림 구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 하향 구배는 끝이 내려가 있으니까 끝 내림 구배. 그리고 앞이 올라가 있으니까 앞 올림 구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5번에 확실하게 합니다. 자, 5번 시간에 확실하게 하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5 배관 구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팽창 탱크를 향해 상향 구배로 하며 기울기는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요거 줄 거 주시고 별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수 난방의 구배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향 구배고요. 그 기울기는 250분의 1 이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다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에 팽창 탱크를 향해서 상향 구배해라. 이 말은 그 온수 난방은 온수 보일러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팽창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에는 없고 온수 보일러에만 있는 장치가 팽창 탱크라고 했는데, 이 팽창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온수의 팽창을 흡수하고 그리고 불응축 가스도 다 배제시켜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응축 가스가 모이는 곳, 장치의 상단부에 팽창 탱크가 설치되고 장치의 상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상향 구배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온수 난방의 구배는 상향 구배로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당연히 공급관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단관 중력 환수식 해서 주관에 대해 상향 구배로 한다. 이것도 공급관을 기준으로 한 거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복관 중력 환수식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 복관 중력 환수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향식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송수관은 상향 구배, 환수관은 하향 구배로 한다. 그래서 상향식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거고 라디에이터가 위쪽에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라디에이터가 위에 있으니까 송수관, 공급관 어떻게 위쪽으로 이렇게 상향 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송수관이에요. 물을 보내준다라고 해서 송수관. 그리고 환수관은 어떻게 해야 돼? 중력 환수식이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하향 구배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환수관. 자, 그러므로 상향식일 경우에는 송수관은 상향 구배, 환수관은 하향 구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하향식일 경우에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수, 환수 주간 모두 하향 구배로 한다. 그래서 하향식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죠. 그러면 하향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 공급관이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지 하향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관 이게 뭐야? 송수관. 그리고 환수관은 똑같지. 중력 환수식이면 이렇게 하향 구배로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환수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다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강제순환식 같은 경우는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배관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어차피 펌프로 이렇게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구배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6 팽창 탱크에서 나오죠. 이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82페이지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밑에 보시면 팽창 탱크는 온수 보일러 운전 중 장치 내에 온수 온도 상승에 의한 최적 팽창 및 이상 압력을 흡수하는 안전장치로 사용된다. 자, 그래서 요 팽창 탱크라는 거는 온수 보일러에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 개방식 팽창 탱크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 온수 보일러라는 거는 그 장치 내부에 온수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장치라면 뭐 당연히 보일러일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가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있는 물의 최적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팽창하겠죠. 팽창하게 되면 밀폐 용기 안에서 팽창을 하는 거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 용기 내부의 압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팽창 탱크가 없다면은 장치에 부하가 걸려서 쉽게 누설하거나 파열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온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최적의 팽창에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팽창 탱크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 탱크 내부에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압력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밀폐식도 마찬가지. 이 배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이제 공기부죠. 공기부가 이렇게 줄어들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압력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폐식 같은 경우는 공기부에서 요 압력을 흡수하는 그런 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 1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팽창 탱크의 종류 해가지고 개방식과 밀폐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부터 보면은 보통 온수 85에서 90도씨, 갈로 안에 보시면 100도씨 이하의 일반 주택 등에 사용되며 줄긋 습니다. 최고층 방열기로부터 팽창 탱크 수면까지 1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이 개방식 팽창 탱크를 최고층 방열기보다 높게 설치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이 불응축가스, 공기라는 거는 결국 가장 위에 있는 장치 상부에 모이니까 최고층 방열기보다 높게 설치해 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일러 상부에는 설치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가정용 소형 보일러는 전부 보일러 본체 상부에 개방식 팽창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론상 기준은 최고층 방열기로부터 팽창 탱크 수면까지 1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용량은 온수 팽창량의 2에서 2.5배로 한다. 그리고 갈로 안에 개방식 팽창 탱크의 구성에서 급수관, 안전관, 배기관, 오버플로우관, 팽창관, 배수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은 요 급수관은 뭡니까? 이 팽창 탱크 내부에 수위가 너무 내려갔을 때 물을 보충해주는 관이 요 급수관이죠. 그 다음에 드레인관, 배수관이라고도 하는데 요 배수관은 뭐예요? 이 내부에 있는 물을 빼주는 관. 빼주는 이유는 뭐예요? 팽창 탱크를 청소할 때는 내부에 있는 물을 비워줘야 되니까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드레인관이고, 그 다음 팽창관은 뭡니까? 팽창관이 결국은 장치랑 연결해서 이 장치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 즉 팽창에서 압력이 올라갔을 때 그 압력을 흡수해주는 관이 되는 거겠죠. 요 팽창관이. 그 다음에 이 오버플로우 관은 뭡니까? 이 팽창 탱크 내부에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넘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치기 전에 오버플로우 관을 통해서 드레인관 쪽으로 물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기관이라는 거는 불응축 가스, 공기를 빼주는 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안전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오버플로우 관이 있긴 하지만 내부의 수위가 너무 높게 올라와가지고 잘못하면은 팽창 탱크에 부하가 걸리니까 요럴 때 안전관을 통해서 불응축 가스라든가 물을 모두 빼주는 거겠죠. 그렇게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 요 안전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보면은 니은의 밀폐식 팽창 탱크에서 100도씨 이상의 고온수 난방이 사용하며 줄 것입니다. 설치 장소 및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겠죠. 설치 장소 및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밀폐식이니까 결국은 뭐 물이 들어왔다 나가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 편에 참고해 보시면 밀폐식 팽창 탱크에 구성해가지고 급수관, 수위계, 안전밸브, 압력계, 컴프레셔, 배수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밀폐식 팽창 탱크의 구성 같은 경우는 배수관, 이 드레인관이죠. 드레인관 똑같고요. 급수관, 물 넣어주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 공급관이란 건 뭐야? 이 밀폐식이라는 거는 이 공기부에서 압력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이 공기층이 깨져버리면은 결국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공기층이 깨졌을 때는 압축 공기를 공급해주는 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출 밸브라는 거는 결국 내부에 있는 물이라든가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요 밸브가 방출 밸브가 되겠죠. 그리고 압력계 밀폐되어 있으니까 내부 압력 알아야 되지. 그래서 압력계 설치하고, 그 다음 수위계 또는 수면계 같은 말입니다.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니까. 그래서 내부가 밀폐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그 수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위계 또는 수면계를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설치 목적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읍. 온수의 최적 팽창 및 이상 압력 흡수, 요게 주된 그 목적이 되겠죠. 이건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니은에 장치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렇죠. 이게 최적이 팽창하면 수위가 올라가면서 압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장치 내부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에 보일러수 부족 시 보충의 역할에서 급수관이 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급수를 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온수 넘침에 의한 열 손실을 방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개방식이든 밀폐식이든 팽창 탱크가 없다면은 이 최적 팽창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 한 군데가 누설된다거나 온수가 이렇게 넘쳐서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온수가 바깥으로 빠져버리면 결국 열 손실이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최적이 팽창하면은 잠시 수위가 올라가면서 흡수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이 식느냐? 안 그렇죠. 보일러랑 연결해놨는데 물이 식을 일이 없지. 잠시 열을 보존했다가 되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온수 넘침에 의한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공기, 불응축가스 빼기 역할 해서 이 배기관을 이용해서 불응축가스를 빼주는 거겠죠. 요거는 뭐 개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팽창 탱크 설치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는 문제 나오는 내용만 줄 거 드리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역에 일단 한번 보면은 최고위 방열기 및 방열 코일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한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우리 개방식 팽창 탱크 할 때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 니은에 팽창관의 끝부분은 팽창 탱크 바닥면보다 25mm 정도 높게 배관한다. 그 다음 디귿에 줄 긋습니다. 팽창관이나 안전관, 방출관에는 밸브 및 체크 밸브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별표 해줍니다.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요 팽창관이나 안전관 같은 경우는 이 압력 전달이 바로바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관은 어때요? 이게 그 물 넘침이나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되면 안전관에서 바로바로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밸브나 기타 장치를 설치해버리면 그 녀석들이 저항이 돼버리니까 그 팽창관이나 안전관 사이에는 밸브 및 체크 밸브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얼에 보시면 재료는 100도씨 이상에서 견딜 수 있을 것.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 다음 미음에 보시면 밀폐식의 경우 배관계통 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줄 것입니다. 방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밀폐식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을 도피시켜 줄 수 있는 방출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방출 밸브가 개방식에서는 안전관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전관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방출관, 얘는 뭐야? 방출 밸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에 핵심 키 한번 봅시다. 핵심 키에 보시면 온수 팽창량 계산해 가지고 공식 하나 나오는데 요 공식은 하나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지우고, 자, 핵심 키에 온수 팽창량 계산해 가지고 공식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 델타 P가 온수 팽창량입니다.
온수 팽창량. 그래서 이 녀석을 리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라는 게 뭐야? 물을 가열하잖아. 그래서 물을 가열하다 보면 그 팽창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 소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V가 뭐냐? 장치 내 전수량.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도 리터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 1 같은 경우는 가열 후 온수 밀도. 가열 후 온수 밀도.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로우 2 같은 경우는 가열 전 급수 밀도. 차가운 물이죠. 자,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열하고 났을 때 온수의 팽창량이 얼마나 됐냐, 요걸 계산하는 게 이 온수 팽창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공식은 하나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위를 한번 환산해 보자면 이 델타 V가 리터죠. 델타 V가 리터고 요 전수량은 리터입니다. 그리고 로우 1분의 1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단위가 거꾸로 뒤집혀요. 그래서 요 갈로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리터 퍼 킬로그램, 요게 로우 1의 상태예요. 단위가 마이너스 로우 2도 이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단위가 탁 뒤집힙니다. 그래서 리터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빼기 하면 결국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리터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리터가 되느냐? 간단해요. 이게 물의 밀도잖아요. 물의 밀도이기 때문에 물 1리터는 물 1kg과 같거든. 그래서 요 킬로그램을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리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 약분돼 버리니까 결국은 온수 팽창량 리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식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7. 온수 배관 시공 방법 해가지고 동그라미 1. 편심 이음새를 이용한 이음 방법 해가지고 우리 앞에 전기난방에서도 편심 이음새 이용했었습니다. 왜? 편심 이음새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 요런 레듀셔가 있겠죠. 레듀셔가 있는데 요 일반적인 레듀셔가 이렇게 생겼다면 편심 레듀셔는 어떻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굽었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수평 배관에서는 일반적인 레듀셔를 사용하면 요 밑에 이물질이 체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배관일 경우 이런 식으로 한쪽이 그 수평인 레듀셔를 이용해서 요게 편심 레듀셔죠. 이물질이 고이지 않게끔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주관의 중간에서 관지름을 바꿀 경우 편심 이음새를 이용하여 관내 슬러지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근데 이 온수 배관 같은 경우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그 배관 방식이 좀 다르죠. 자, 일단 상향식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상향식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면 배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상향 구배일 때는 이렇게 배관이 가다가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배관을 해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이 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차피 상향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 때문에 위쪽을 수평으로 해줘야지 그 이물질 체류 양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하향일 경우 뭐야?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배관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배관의 아랫면이 수평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아랫면이 수평이 되도록 배관을 해준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을 테니까 이물질이 덜 체류하겠죠. 자, 이런 기준은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에 배관의 분기 및 합류 해가지고 줄 거 씁니다. 배관의 분기 및 합류 시에는 T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배관의 분기 및 합류, 요거는 T임을 쓰는데 이런 겁니다. T는 뭐예요? T자로 이렇게 생긴 부속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모였다가 분기되는 형태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이음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음을 해가지고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 뭡니까? 요 중간 지점에서 합류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분기고 요게 합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T만 가능한 게 아니고 Y도 가능합니다. Y 이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T와 Y 모두 분기와 함유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뭐 기억해 보시면 유체의 방향을 유도하여 분기 및 함유시키며 정체, 감압 현상 등을 방지해야 한다. 뭐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 지관의 배관에서 나오는데, 이 지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일러가 있으면 방열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향구배다.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 온수 보일러든 증기 보일러든 이걸 주관이라 해요. 증기 같으면은 증기 주관, 온수 같으면은 온수 주관 또는 송수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요 주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관이라 한다면 요 주관에서 방열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관입니다. 가지관이에요. 가지관. 그래서 지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지관의 배관을 나타내는 거고, 기준을 보시면 기억에 일단 줄 것입니다. 주관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배관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이 되고요. 이제 니은에 보시면 주관의 아래에 있는 기기에 접속 시에는 아래로 치출하며 하향 구배로 한다. 그래서 주관이 위에 있고요. 이제 내가 배관하고자 하는 기기가 아래쪽에, 뭐 예를 들어 방열기다.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요게 주관입니다. 요 45도 각도로 내려가지고 하향 구배해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 주관의 위쪽에 있는 기기의 접속 시에는 위로 치출하여 상향 구배로 보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관이 밑에 있고 보내고자 하는 장치가 위에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주관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45도 꺾어서 이렇게 상향 구배로 보내준다 라는 소리예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공기 빼기 밸브에서 나오는데, 이 공기 빼기 밸브가 뭐야? 다른 말로는 에어변이라고도 하는데, 장치 내에 체류하는 공기, 즉 불응축 가스를 빼주기 위한 밸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기역에 조작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요 공기를 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공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용이한 것,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에 공기 빼기 밸브 전의 밸브는 축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해가지고 그 그림에 잘 나오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때 뭐 상향 구배라고 돼 있고요. 이 매니에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요게 에어변 공기 빼기 밸브 라고 한다면, 이 공기 빼기 밸브 전단에 밸브를 설치하게 될 경우 요게 이제 다른 밸브겠죠. 일반 조작 밸브를 설치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축을 수평으로, 요 축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공기의 유통을 좋게 할 것, 뭐 당연 소리죠. 공기를 빼줘야 되니까 공기가 쑥쑥쑥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유통을 좋게 한다. 자,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시면은 온수 보일러에서 팽창 탱크를 설치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한번 보시면 밀폐식 팽창 탱크의 경우 상부에 물빼기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빼기관이 배수관, 즉 드레인관이거든요. 그럼 이 드레인관의 역할은 뭐예요? 드레인관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팽창 탱크가 있으면 하부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빼주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레인관은 상부에 설치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은 어떻게 하부로 빠져야 되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물빼기관은 상부가 아닌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은 1번 밀폐식 팽창 탱크의 경우 상부가 아니고 하부에 물빼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1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념 잡기 해가지고 문제 하나 더 나오죠. 요거 마저 한번 풀어보면은 온수 난방 설비의 밀폐식 팽창 탱크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밑에 해설 보시면 밀폐식 팽창 탱크는 압력계 안전밸브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팽창관, 그리고 공기 공급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설치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3번 배기관이 되겠죠. 배기관은 어디? 개방식 팽창 탱크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